여러분 안녕하세요. 7.41 패치가 나와가지고 패치 노트를 읽는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사실은 아가님의 홀 관련 영상을 준비하려고 했었는데요. 7.41 패치가 나와가지고 바로 이렇게 노트를 읽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가장 눈에 띄는 패치 변화는요, 바로 페이스셋의 삭제입니다. 이 페이스셋이라는 것은 성향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도타를 플레이할 때 영웅을 픽하고 나면 이제 페이스셋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향을 선택할 수 있는데 보통은 두 개씩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이제 어떤 스킬이 특화되어 있고 다른 쪽은 또 다른 스킬이 특화가 되어 있어서 이거를 게임 들어가기 전에 선택을 해서 이렇게 플레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패치에서 그게 완전히 삭제가 되었던 건데요. 원래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성향 관련된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향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너무 게임이 복잡해질 것 같고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도 이거 너무 신경 쓰는 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안 넣었었는데 이번에 삭제가 되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담을 전혀 없이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됐죠. 나중에는 이 성향에 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많이 좀 해보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패치해서 제거가 돼서 이제 뭐 할 이야기는 없어졌다 이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 페이스셋이 사라져서 많은 이제 그 페이스셋에 있던 내용들, 그러니까 성향에 있던 내용들이 뭐 아가님의 샤드라든가 아가님의 홀이라든가 혹은 선차적 능력으로 들어가서 많은 영웅들이 좀 상향이 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페이스셋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이제 플레이어들도 좀 말이 많았었어요. 야 혹시 이거 그냥 밸런스 맞추기 힘드니까 그냥 없앤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성향 관련해서 뭐 특정한 영웅 아이템 빌드라든가 스킬 빌드라든가 이런 개성적인 부분이 사라져서 좀 아쉽다 이러신 분들도 계셨고 혹은 없앤 게 차라리 낫다 이런 분도 계셨었어요. 그래서 뭐 좋다 나쁘다 여러 말이 많은데 좋다는 이런 엄청난 변화에 관련해가지고요. 뭐 여론이 압도적으로 나쁘지 않는 한 뭐 플레이어들은 보통 그냥 적응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뭐 별 큰 무리 없이 넘어갈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큰 변화가 있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토멘터, 그러니까 압제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맵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맵하고 지형 변화 이런 얘기인데, 먼저 이 토멘터라는 거는 이제 압제자라고 해서 맵에서 이제 그 11시 방향 그리고 5시 방향에 있는 오브젝트입니다. 이 오브젝트가 시간별로 해서 위 혹은 아래에 생기는데 이 오브젝트를 파괴해서 차지하면 이제 전 동료들에게 250 골드를 주고요. 그리고 특정 영웅 한 명, 아군 동료 중 한 명에게 이제 아가님의 샤드 효과가 생기는 공짜로 생기는 그런 오브젝트입니다. 이 오브젝트를 두고 다투는 싸움이 이제 저랭크나 뭐 심해 같은 곳에서는 중요하게 별로 다뤄지지는 않는데요. 근데 보통 프로게이머나 고랭커들 사이에서는 이 압제자를 두고 다투는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압제자를 먼저 먹고 있는 쪽, 그러니까 압제자를 먼저 차지하려고 하는 쪽하고 그것을 알고 눈치채고 이렇게 방해하려고 하는 쪽, 이렇게 있을 때 보통 이제 방해하러 가는 쪽이 약간 불리한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압제자는 이렇게 언덕 위에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언덕 위에 있어가지고 이제 먹는 쪽이 먼저 볼 수가 있는 거죠, 상대를. 그런데 이번에 이 압제자 쪽의 지형이 좀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압제자가 있는 지형이 이제 언덕 아래로 내려가게 돼서요. 그러니까 방해하러 가는 쪽이 조금 더 유리하게 되었다는 것 하고요. 그리고 압제자의 체력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압제자를 때릴 때 또 반사 데미지를 주거든요. 이 데미지도 확실히 강화되었고, 리젠도 대신 리젠이 좀 줄은 대신에 체력도 늘었고, 뭐 상태 저항력이 추가되는 듯 토멘터가 상당히 강화되어서 방해하러 가는 쪽이 많이 유리해진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프로게임 보실 때는 이 그 토멘터 압제자를 두고 하는 싸움이 굉장히 좀 치열해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또 짜잘짜잘한 뭐 지형 변화도 있는데, 뭐 제가 살펴본 바로는 일단은 뭐 그 1차 타워 뒤쪽에 있는 그 고대 크립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고대 크립이 사라진 대신에 이제 일반 크리핑 지형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맵이 살짝 열려있는 형태가 돼가지고 갱킹을 조금 더 들어오기 쉬운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상대방 쪽에서 갱킹이 들어왔을 때 조금 더 잘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지형이 바뀐 것 같아요. 그
그 다음에 게임의 전체적인 메커닉스 변화는 뭐 거의 살펴볼 게 없고, 그 다음에 아이템 변경 상황에서 봐야 되는데, 새로운 아이템들이 좀 생겼거든요. 새로운 아이템들이 좀 생겼는데, 일단은 처음으로 가장 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 풍요의 뿔이라는 아이템이 제거됐어요. 이 풍요의 뿔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전장 경로를 갖추기 위해 가는 아이템인데, 이 풍요의 뿔이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레인에서의 유지력을 늘려주는 아이템이에요. 그러니까 이 풍요의 뿔이 제거된 대신에 이제 체력 반지하고 공허석을 좀 활용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장 경로 쓸 때요. 그 다음은 이제 새로 나온 아이템들인데요. 뭐 위에 있는 아머 아이템은 제가 보기에 뭐 이렇게 눈에 띄는 옵션은 아니었는데, 밑에 있는 두 개의 아이템은 조금 관심이 좀 갔습니다. 일단은 되게 좀 후반 아이템입니다. 이 두 번째 아이템은요. 두 번째 아이템은 이제 후반 아이템인데, 무슨 강령사제의 그 유령수의 스킬하고 굉장히 비슷한 옵션의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체력 재생 회복을 막는 옵션이 있고, 그리고 유령의 홀 기반이기 때문에 이제 에테르 상태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러면 평타 데미지를 안 맞는 대신에 이제 마법 데미지를 더 받는 이런 옵션이 있고, 그리고 뭐 이동 속도를 훔친다, 이것도 강령사제의 그 성향에 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탱커들이 좀 착용하게 될 그런 아이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있는 아이템은 이제 그 혼의 항아리 기반의 그런 아이템인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바로 진실의 시야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명화된 유닛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옵션입니다. 혼의 항아리에 있는 스택되어 있는 거를 이제 상대방에게 썼을 때 이제 상대방에게 이제 진실의 시야를 부여해 준다는 거죠. 이 아이템이 나오면 일단은 투명한 영웅 쓰기가 참 곤란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현상금 사냥꾼이라든가 뭐 리키라든가 뭐 클린츠 같은 영웅들 상대할 때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패치 때는 투명한 영웅 쓰기 참 곤란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다음에는 뭐 전문가의 갈무리, 그리고 이제 히드라의 숨결, 이 아이템이 있는데, 이 아이템은 모두 다 공격력 아이템입니다. 대상 말고 또 다른 대상을 이제 추가로 타격하는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뭐 마법 데미지가 붙어 있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바람 순찰자 같은 영웅들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바람 순찰자라는 영웅은 한 명에게 굉장히 강력한 데미지를 이제 엄청나게 빠르게 줄 수 있는 그런 영웅인데, 그래서 범위 데미지가 좀 부족한 편이거든요. 이런 아이템으로 좀 메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평타를 마법 데미지로 치는 애들, 이런 애들한테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침묵술사라든가 혹은 마녀검을 좀 차용하는 퍽 같은 애들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주목하고 싶은 아이템이 이제 전장 경로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풍요의 뿔이 사라져서 이제 이 전장 경로를 어떻게 가느냐 했을 때 이제 그 옛날처럼 체력 반지하고 이제 공허의 돌을 사용해서 이 전장 경로를 가게 되는데, 캐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좀 좋은 그런 패치입니다. 왜냐하면 체력 반지가 레인전에서 유지력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뭐 지난 버전에서 환영창 기사가 꽤 괜찮았지 않았습니까? 그 환영창 기사가 괜찮았던 게 이 그 체력 반지하고 공허의 석을 활용해서 이제 유지력을 키운 다음에 성구함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레인전에서 유지력을 올리면서 중반 아이템을 갖추는 이런 플레이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 전장 경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전장 경로를 자주 사용하는 유령자객이라든가 뭐 우르사라든가 트롤 전쟁 군주에게 굉장히 좋은 패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나와 있는 7호왕의 지팡이도 간만에 좀 상향을 먹었거든요. 6초짜리가 아예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7호왕의 지팡이는 계속 사용하면 지속시간이 6초까지 떨어지는데, 이 6초 부분을 삭제하고 7초만 딱 남겨진 거죠. 그래서 이 7호왕의 지팡이를 많이 활용하는 캐리들이 굉장히 좀 좋아할 만한 그런 패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한동안 서포터들 인권 올려준다고 캐리들 너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아이템이 바로 7호왕의 지팡이였는데, 이번에 이렇게 상향을 먹어가지고 전장 경로도 이번에 상향을 먹었으니까 캐리 유저들이 조금 더 좋아할 패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쭉쭉 내려서 보시면은 그 다음에는 영혼의 수위가 삭제가 됐는데요. 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뭐 강령사제 같은 영웅들이 이 영혼의 수위를 올리면은 원래 마법 데미지에 취약한 강령사제가 상당히 튼튼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정도로 좀 괜찮은 아이템이었어요. 뭐 특정 영웅들에게는. 근데 이번에 삭제가 돼가지고 이거를 주력으로 삼던 영웅들은 꽤 큰 너프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 영혼의 수위가 삭제됐으니까 이제 마법 저항을 어디서 키우느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엔 뭐 희미한 망토나 통찰의 파이프 정도가 있어요. 그의 신 아이템에도 마법 저항이 살짝 붙어 있는데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올지는 좀 시간이 좀 있어 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작살 옵션이 이제 또 살짝 변경이 됐는데, 이 작살이 오히려 도망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나무한테 써가지고 이렇게 나무에 붙어서 이제 적으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쭉 보니까 여의봉이 꽤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거였어요. 그 근접 영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사거리 증가, 그러니까 조금 더 멀리서 때릴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 근접 영웅에게 있어서 이 공격 사거리 증가는 꽤 유용한 옵션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데미지 보너스도 늘었고, 그리고 공격 속도 보너스도 늘었어요. 뭐 대신 가격이 오르기는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후반 성능까지 감안했을 때 꽤 상향을 먹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바의 은총이 또 리어크가 한번 이뤄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너프를 먹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체력 회복 감소 옵션이 있었고, 그리고 저항력 감소 옵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마법 저항력 감소 옵션도 있었는데 그게 모두 다 다른 쪽으로 옮겨갔고 공격력 감소라가 추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옵션이 사실 그렇게 좋은 옵션은 아닌 것 같아요. 45라는 수치의 공격 속도를 감소시키는데 주문 면역을 관통한다는 건 굉장히 좋긴 하거든요. 근데 그 수치가 그냥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제 신발에 붙어있는 공격 속도 감소 정도? 이 정도라서 그렇게 눈에 띄는 그런 옵션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공격 속도 감소 옵션이 붙어있는 그 바이퍼하고 쓰면은 참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옵션인 것 같기는 한데 말이죠. 그 다음에 이 혈석이 참 상향을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보기에요. 일단은 그 체력 관련된 보너스가 더 붙어서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그 불화의 두건이 이제 하이 아이템으로 들어가서 자동적으로 이제 마법 저항력 감소 옵션이 붙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주문 흡혈 옵션이 있어가지고요. 대부분 이 혈석을 사용하는 애들은 대부분 스킬 딜러거든요. 주로 마법사들, 그러니까 몸빵을 서면서 이제 마법 데미지를 주는 마법사들, 뭐 예를 들면 레이시락 같은 애들이 쓰는 건데, 이때도 이제 이 저항력 감소가, 마법 저항력 감소가 굉장히 좋은 옵션이라서 뭐 레이시락 같이 이제 탱커형 마법사형 영웅들, 이런 영웅들이 많이 가게 될 것 같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아이템은 뭐 이 정도로 보고요. 중립 아이템도 살짝만 보면 이 새로 나온 아이템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게임 몇 판 돌려서 써봤는데 이건 너무 복불복이 심해요. 근처 나무에서 이렇게 뭐 체력을 채워주거나 뭐 만화를 채워주거나 혹은 뭐 이동 속도를 늘려주거나 뭐 이런 아이템이나 뭐 추가 골드를 준다거나 이런 옵션이 있는데 너무 복불복이라서 참 애매한 그런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전에 나왔던 아이템이 일부 복귀를 하기도 했고요. 그 외 뭐 새로운 아이템들도 있고 해서 뭐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중립 아이템은요. 다음은 이제 영웅 밸런스 관련인데요. 대체적으로 좀 상향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향이라는 부분이 없어져서 그 성향에 있던 내용들, 성향에서 이제 강화되는 내용들이 다 이제 뭐 샤드라든가 혹은 아가님의 홀이라든가 아니면 뭐 선천적 능력으로 들어가서 대체적으로 좀 상향을 먹은 애들이 많은데, 그 와중에도 좀 너프 먹은 애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밸런스에 좀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웅들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공허령 같은 경우에는 평타 데미지를 4나 깎았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미드 영웅인데 레인전에서 좀 크게 좀 너프를 먹인 것 같습니다. 얘 그렇게 많이 쓰였나 싶기도 한데, 그렇다고 뭐 아예 안 나온 건 아니었고 그냥 저냥 뭐 그렇게 세다는 느낌은 못 받았는데 뜬금없이 좀 너프를 받아서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그림자 마귀 같은 경우에는
이전 버전에서도 상당히 많이 썼던 영웅이거든요. 주로 이제 뭐 미드나 캐리로 나와가지고 많은 활약을 했던 영웅인데, 지금 버전에서도 보니까 뭐 딱히 그렇게 큰 너프는 안 먹었어요. 그림자 희석이 좀 너프를 먹었고, 나머지 것들은 뭐 이렇게 메커니즘 변경이라서 조금 더 시간을 봐야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뭐 프로트래커도 한번 봤는데 의외로 많이 쓰더라고요. 그림자 각이 여전히 쭉쭉 넘어가서, 뭐 그림자 주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성향에 붙어있던 그 뱀 와드들 소환하는 거를 이제 하나로 뭉친 거 해가지고 그게 이제 아가님의 샤드로 넘어갔고요. 땜장이는 이번에 스킬 변경 하나 받았거든요. 아무래도 참 이 땜장이라는 영웅은 하는 사람은 참 재미있게 하는데, 뭐 같은 아군들이나 그 적군들 굉장히 좀 불편해하는 그런 영웅입니다. 이번에 또 베리어를 또 이제 스킬이 바뀌어가지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쓸만한 스킬이 나온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번 버전에서 상당히 이름을 떨쳤죠, 이 라르고. 이거 아가님의 셉터 효율이 너무 사기라서 큰 너프를 먹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프를 그렇게 크게 먹지는 않았어요. 이 야단스러운 발걸음, 이거 이동속도 감소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둔화 저항력 감소, 이게 있었고, 이게 전부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 양서류 광시록에 붙어 있는 데미지가 이제 아가님의 셋 없이 그냥 그대로 작동하게 돼가지고, 이 부분은 좀 약간 상향을 먹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긴 하거든요. 그래서 초중반에 조금 더 활약할 수 있게 좀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웅이 오프레이너로 써가지고 아가님의 세터가 나오면 뭐 온갖 기술을 다 맞아도 안 죽는 그런 그림이 나왔었는데, 어떨지 한번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레시락인데, 이 레시락이라는 영웅은 이번 패치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상당히 많이 보일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새로 나온 그 아이템들과의 효율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뭐 마성의 칭률도 8초에서 10초로 지속시간이 늘어가지고 이번 버전에서 상당히 좀 활약을 많이 할 것 같죠. 예. 그 다음은 레이저인데,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버전에서 오프레이너로 완전 적폐 영웅이었죠. 그 수호자의 경갑하고 궁합이 너무 좋아서 그 라르고 마냥 때려도 안 죽는 그런 성능을 자랑하는 그런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뜬금없이 상향을 먹였어요. 그 정전기적 연결, 그러니까 데미지 흡수 그 속도가 늘어가지고 오히려 상향을 먹었습니다. 물론 이제 성향이 삭제가 돼가지고 좀 얼마나 이렇게 그 픽률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좀 봐야겠지만요. 그 다음은 리치인데요. 리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던 스킬이 하나가 부활을 했습니다. 이 희생이라는 스킬인데, 크립들 디나이 치는 스킬이거든요. 이제 크립 디나이 치면서 마나를 회복하는 스킬인데, 옛날에 이게 성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삭제를 했던 스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부활을 하게 됐죠. 대충 보니까 쿨다운이 120초라서 굉장히 신중하게 써야 되기는 해요. 그런데 뭐 여전히 좋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리치가 꽤 자주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5번 서포터인데 얘는 굉장히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요. 그 다음에는 망령재앙이 있는데, 망령재앙이 상당히 좀 강력한 것 같더라고요. 어제 좀 게임을 몇 판 해보니까 망령재앙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성능도 정말 세더라고요. 어제 망령재앙을 캐리로 두고 제가 뭐 서포터를 해가지고 했었는데, 레인저는 이겼었어요. 그래서 망령재앙이 파밍을 되게 편안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레인 쪽에서 심하게 져가지고 이대로 게임을 지나 싶었는데, 이제 갑자기 망령재앙이 튀어나와가지고 메두사니, 루나니 이런 캐리들을 싹 다 정리하고 그냥 그대로 게임을 밀어버려가지고 이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메타 영웅에 좀 간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 순찰자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지난번 메타 영웅이었죠. 얘도 지난번 메타 영웅인데, 성향에 있던 그 즉시 척살, 그러니까 어떤 버프들 무시하고 체력 낮은 적을 그냥 해치울 수 있는 그런 스킬이 있었거든요.
W 스킬 파워샷에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이게 성향 25레벨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살짝 너프를 먹였고 대신에 이제 새로운 스킬들이나 이제 선천적 영향력을 하나 줘가지고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보려고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람질주가 살짝 너프를 먹였고요. 그리고 아가님의 홀 능력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이 바람질주라는 스킬이 이제 투명화가 붙은 스킬이었는데 이게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강화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변화가 좀 많은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좀 제가 좀 좋아하는 영웅인데 이 박쥐기수라는 영웅입니다. 얘도 일부 이제 성향에 있던 게 이제 기본 스킬로 좀 와가지고 좀 괜찮지 않나 싶었는데 살짝 거슬리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 15레벨에 붙어있는 그 궁극기 쿨다운 감소가 바뀌었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옵션이었는데 왜냐면 얘는 한타 할 때 궁극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극기 쿨다운 감소가 진짜 중요해서 박쥐기수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거 특성 이거 찍었을 텐데 지금 이제 뭐 스티키 네이팜 그 이동 속도 감소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15레벨 정도 되면요 레인전 거의 끝나고요. 이제 슬슬 한타를 해야 되는데 얘는 네이팜에 붙어있는 그 이동 속도 감소가 레인전 할 때만 조금 쓸만하거든요. 근데 보통 15레벨 타이밍이면 레인전을 안 할 때니까 거의 의미 있는 옵션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박쥐기수로 평타를 치는 빌드가 있어요. 뭐 마녀검 집어넣고 뭐 허리케인 창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거 쓸 거 아니면은 이쪽으로 거의 선택할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뭐 밤의 추격자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성향이 없어져가지고 살짝 너프를 먹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밤의 추격자 성향이 되게 좋은 거였거든요. 시작할 때 밤으로 시작하는 거. 그게 좀 없어져서 좀 너프를 먹은 거 아닌가 했는데 뭐 셀렉률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새로운 스킬이 추가가 돼가지고 이게 좀 굉장히 쓸만했는지 셀렉률은 되게 높았습니다. 게다가 원래 그 패시브로 붙어 있는 그 밤의 사냥꾼이 선천적 능력으로 옮겨가면서 스킬 포인트를 조금 더 이제 효과적으로 좀 투자할 수 있게끔 이렇게 디자인이 돼가지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버전에서 슬라크가 좀 그 픽률이 괜찮더라고요. 예, 뭐 저는 뭐 잘 안 써서 잘 모르긴 하는데 슬라크가 뭐 승률 뭐 1, 2를 하고 픽률도 높은 걸로 데이터가 나왔었습니다. 야수 지배자는 굉장히 좀 좋은 영웅이에요. 프로게임에서 상당히 많이 쓰는 영웅이거든요. 뭐 미드로도 종종 쓰고요. 보통은 오프레이너로 많이 쓰지만 그런데 이번에도 약간 상향을 먹었어요. 도끼 던지기 데미지 증가했었고 소환물 뭐 방어력 증가했고 그리고 뭐 공격 데미지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네, 상향을 먹였는데 아무래도 성향이 제거돼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강화시킨 것 같아요. 예지자 같은 경우에는 참 뭐 좀 흥미롭다고 해야 할지 좀 이상한 그 옵션이 하나가 생겼는데요. 아가닌 셉터 추가 능력인데 무슨 타로 카드를 뽑아가지고 스스로에게 버프를 주는 이런 옵션입니다. 되게 좀 복불복이 심해요. 근데 뭐 얘는 뭐 아가님의 홀을 채용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서포터로 쓰거든요. 그래서 아가님의 홀 채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거의 보기 힘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계 침략자 같은 경우에는 이 아가님의 홀 업그레이드를 이제 일반 스킬로 하나 주고 대신에 아가님의 홀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줬네요. 이 아가님의 홀 업그레이드된 외계 침략자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뭐 만화를 다 소비해서 별로 아니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얘는 뭐 만화 몽땅 다 소모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평타만 쳐도 만화가 회복되거든요. 뭐 스킬을 써도 만화를 회복하고 그래서 만화를 이렇게 다 덜어내고 방어막 생성하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자연의 예언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영웅인데요. 이 자연의 예언자는 이제 순간이동이라는 스킬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뭐 초반에 한타 싸움 참여할 때도 좋고 그 다음에 뭐 렛딜이라고 하는 이제 타워를 미는 그러니까 한타에 참여하기보다는 이제 오브젝트를 미는 이런 운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 자연의 부름의 이제 상향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체력이 조금 깎인 대신에 마법 저항력이 추가됐고, 그 다음에 이동 속도가 증가된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영웅 상대로도 추가 데미지를 주는데 이게 초반 레인전에서 굉장히 쓸만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체 기본 데미지도 자연의 예언자가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버전에서 참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자키로는 이번에 좀 너프를 크게 먹었습니다. 지난번 영웅, 그러니까 지난 버전에서도 굉장히 좋은 영웅이었는데, 이번에는 너프를 좀 세게 먹었어요. 특히 이 흐르는 불길에 마나 20 들어가는 거, 이게 엄청난 너프거든요. 원래는 이제 마나 없이 그냥 쿨다운만 되면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스킬이었어요. 뭐 공격 속도를 느리게 한다거나, 뭐 이동 속도를 느리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제 마나 소모가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만약에 Q 스킬하고 같이 써가지고 화력을 확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스킬 빌드를 짜면 마나가 금방 모자라게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초반에 이제 스킬 빌드를 이제 어떻게 짜느냐가 자키로에게 좀 숙제로 좀 남게 되겠네요. 아니면 뭐 아예 안 쓰거나. 그 다음에 지하군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버전에서도 굉장히 쓸만했던 영웅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 아가님의 홀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가님의 홀 강화된 궁극기는 이제 사거리 제한이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이제 차원문을 박아두는 그런 스킬이거든요. 이 박아둔 차원문에다가 이제 구속 스킬, 범위 구속 스킬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때나 그냥 서포터 뒤에 있는 데다가 구속을 박아놓고, 그러니까 차원문을 소환해서 구속을 박은 다음에 자신이 그 포탈로 이동을 해가지고 도망치려고 하는 서포터에게 한 번 더 구속을 거는 이런 짓을 가능한 그런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좀 성향이 삭제가 됐습니다. 원래 이렇게 평타 데미지가 좀 괜찮은 영웅이었는데 거기다가 가르기가 추가돼서 파밍도 상당히 괜찮았었어요. 근데 그 성향이 삭제되면서 이제 더불어 이제 화염폭풍에게 더 데미지를 주는 화염폭풍을 상향한 이런 패치 내용이 있고요. 게다가 위축의 오라도 데미지가 강화되었습니다. 지난 버전에서도 뭐 제가 전에 얘기했던 클린츠인데요. 클린츠는 당연히 너프를 먹었죠. 또 이번에도 일단은 뭐 이동 속도 감소가 됐고, 그 다음에 뭐 다발 사격 공격 속도 보너스 감소가 됐는데, 일단은 뭐 레인전에서는 생각외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체력이 높아가지고 레인전이 괜찮았던 애라서. 대신에 이제 그 추가된 아이템에 이렇게 투명화를 감지할 수 있는 진실의 시야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티어가 좀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번 버전 오프레이너 중에서 이 파멸의 사도가 셀렉률이 진짜 높거든요. 성능도 괜찮고요. 제가 아까 전에도 게임을 한 판 했었는데 파멸의 사도가 성능이 무지막지합니다. 그래서 오프레이너 하시는 분들은 파멸의 사도 하면 될 것 같아요. 항마사는 이제는 좀 약간 상향을 계속 먹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좀 잘 안 쓰는 영웅입니다. 그 공방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공방에서는 항마사가 인기 영웅이라서 많이 쓰는데 대회에서는 참 안 나오는 영웅이에요. 워낙 또 체력이 낮고 레인전도 그렇게 좀 안 세가지고 대회에서는 잘 안 쓰는데 그 공방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쓰는 그런 영웅입니다. 허스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허스카 제가 가끔 써가지고 조금은 아는데, 일단은 W 데미지가 좀 향상이 된 편입니다. 옛날에는 특성으로 분화가 돼 있어서 그 불타는 창 데미지 증가 특성을 선택하면 이제 광전사의 피 옵션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얘는 두 개 다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받았어요. 그래서 초반에 불타는 창만 잘 꽂아 넣으면 화력이 굉장히 괜찮게 나올 것 같고요. 광전사의 피 같은 경우에는 샤드로 구매해서 얻을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 좀 너프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그 기본 여기 붙어있는 이제 기본 해제가 초반 레인전 할 때 굉장히 유용한 스킬이었는데 샤드로 옮겨져서 이제 1,400원을 구매하고 따로 구매를 해야 되니까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불타는 창 스킬이 좀 강화된 면이 있어가지고 의외로 미드레인 성적이 꽤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쯤 해가지고 7.42 패치 뭐 내용 정리를 마치고요.
일단은 뭐 내용을 요약하자면 추가 아이템이 등장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성향이 삭제가 돼서 많은 성향에 붙어있던 옵션들이 뭐 샤드나 그 아가님의 홀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져서 대체적으로는 상향이 많았다. 그리고 캐리 쪽에서 좀 의미 있는 상향이 있어가지고 캐리 플레이어들이 조금 좋아할 만한 패치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